한밤중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화장실 다녀오면 그 후로는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이런 패턴에 익숙하신가요? 밤 11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거짓말처럼 눈이 딱 떠집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그 뒤로는 잠은커녕 말똥말똥해지죠. 다음날 아침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천근만근,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상 밤이 되면 잠은 또 오질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밤에 2~3번씩 잠에서 깨셨대요. 특히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우면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5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잠을 포기한 채 하루를 시작하셨죠. 김 어르신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주변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체념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스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감소해서 65세가 넘으면 20대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밤이 되어도 좀처럼 졸음이 오지 않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2012년에 밝혀진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치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뇌 속에는 노폐물이 쌓이는데 그중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중요한 청소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가 무려 60%까지 수축하는데요. 이때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 독성 물질을 싹 쓸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쌓여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60세 이후 잠을 못 자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뇌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딱 3주 동안 실천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새벽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렇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으셨대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귀 뒤의 특정 지점을 10초만 지압하는 것과 특별한 호흡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여러분도 김영자 어르신처럼 새벽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숙면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듭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가 더 무겁고 온몸이 노곤하며 낮 내내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벤조디아제핀 같은 일부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진정시켜 활동을 억제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잠드는 건 진짜 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이 깊은 수면 단계, 즉 딥슬립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로소 회복되죠.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 깊은 수면 단계가 사라집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수면 파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저 얕은 잠만 계속 자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을 기억하시나요? 이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세포가 60%까지 수축하고 그 넓어진 공간으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은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지만 넓어지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수면제를 먹으면 깊은 잠을 못 자니 뇌 청소가 안 되고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4만 명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안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면제는 근육을 이완시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수면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밤 10시에 약을 드시고 잠드셨지만 아침에는 머리가 띵하고 점심때까지 멍한 상태가 계속되셨대요. 결국 약을 끊으셨는데 그 후로는 아예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깨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고 저녁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거나 극도로 수분 섭취를 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수면 무호흡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목 뒤쪽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때 뇌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짝만 깨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잠에서 깬 줄조차 모릅니다. 그 순간 뇌에서는 방광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 복압을 올리고 소변이 마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숨이 막혀서 깬 것입니다. 내가 수면 무호흡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평소 코를 심하게 고십니까? 자다가 컥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경우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두통이 있습니까?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집니까?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시간당 12번 정도 숨이 멈추는 경도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저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줄만 아셨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숨이 막혀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잠을 방해하는 숨겨진 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 베타 차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낮에 약을 먹어도 약효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밤이 되어도 졸음이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를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양 결핍입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빈혈은 없는데 저장 철분인 페리틴 수치만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뇌에서 도파민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간지럽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시원해지는 증상이죠. 당연히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 유지 호르몬이 부족해져 잠이 들더라도
자꾸 깨어나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외출이 적어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수면 문제가 흔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잘못 자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졸리다고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낮에 잠을 너무 많이 자버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미 낮잠으로 수면을 채워버렸으니까요.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해볼까요? 60세가 넘으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들어 잠이 잘 오지 않고 어렵게 잠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꺼버릴 뿐 진정한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밤에 깨는 이유도 소변보다는 수면 무호흡 때문인 경우가 많고 고혈압 약이나 철분, 비타민 D 부족 또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잠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얕은 잠만 잔다면 소용없지만 6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잔다면 뇌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깊은 잠을 부르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귀 뒤 풍지혈 지압입니다. 귀 뒤쪽에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풍지혈을 동시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35초 정도 눌렀다가 떼는 것을 1020회 반복합니다. 전체 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풍지혈을 누르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내리며 호흡을 깊게 만들어 온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풍지혈 자극 후 수면 시간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침대에 누워서 실천해보세요. 김영자 어르신도 매일 밤 10시 30분쯤 풍지혈을 지압했는데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입을 다문 채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4초를 셉니다. 숨을 참으면서 7초를 셉니다.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8초를 셉니다. 이것이 1회이고 총 4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이마시고 참는 시간을 줄이되 들이마시는 시간, 참는 시간, 내쉬는 시간의 비율이 1.75, 2초 마이너스 3.5초 마이너스 4초가 되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과 날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고 천천히 쉬면 폐에 산소가 가득 차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 신경은 꺼져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날숨이 길어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이완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잠을 유도합니다. 하루에 2번, 잠들기 전과 낮에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실천해보세요. 6에서 8주 정도 꾸준히 하면 60초 안에 잠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풍지혈 지압 후 바로 이 478 호흡법을 4회 반복하셨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솔솔 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빛 15분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낮 동안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도 멜라토닌도 부족해져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자침 햇빛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약 15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우리 몸의 수면 예약 타이머가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 저녁 10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침 햇빛이 사실상 밤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15분 정도 산책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해보세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며 흐린 날에도 구름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낼까지 속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5초간 유지한 다음 후 하고 힘을 완전히 뺍니다. 발이 축 늘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가며 각 부위마다 5초간 힘을 줬다가 푸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 몸에 긴장이 남아있으면 뇌도 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근육을 일부러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면 몸이 이완되면서 뇌 또한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 삭제 루틴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 병원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나?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았지? 같은 온갖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걱정 삭제 루틴을 활용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종이와 펜을 꺼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을 3분 동안 전부 써 내려가는 겁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비문이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시간 확인, 며느리에게 전화하기, 약 먹는 시간 체크 등 떠오르는 대로 마구 적어보세요. 다 적었다면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두고 침대로 향하세요. 그러면 뇌는 이 걱정들은 종이에 잘 적어두었으니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걱정을 머릿속에만 두면 뇌는 혹시 잊어버릴까 봐 계속 붙잡고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이렇게 밖으로 꺼내 적으면 뇌는 비로소 그 걱정을 놓아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걱정을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5분 더 빨리 잠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해보니 머릿속이 정리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훨씬 덜 복잡해져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잠이 들어도 괜찮으니 그게 목표니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단지를 15분간 걸으셨고 낮에 아무리 졸려도 30분 이상 낮잠은 피하셨죠. 저녁 10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워 풍지혈 지압을 한 뒤 478 호흡법을 4회 반복하고 이어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들쭉날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잘 잤지만 어떤 날은 다시 잠에서 깨기도 했죠. 하지만 2주째부터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주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렇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집중이 너무 잘 되더랍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했는데 이제는 항상 또렷하다고요. 지금은 4개월째 실천 중이시고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으시며 혹 화장실에 가더라도 금방 다시 잠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귀 뒤 풍지혈을 10초 누르기, 그리고 478 호흡을 4번 반복하기. 딱 이 2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간 햇빛을 쬐십시오. 단 3일만 해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확신이 들고 3주면 완전히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잠을 못 자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멜라토닌 감소와 뇌 청소 시스템 약화의 위험 신호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둘째, 귀 뒤 풍지혈 지압과 478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이는 뇌 청소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중요한 시간이며 결국 숙면은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풍지혈을 10초 누르고 478 호흡을 4번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나가서 햇빛을 15분만 쬐어보십시오. 분명 오늘 밤 잠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지고 3주면 완전히 새로운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 치고 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은 뇌를 강제로 끄는 것이지 진정한 잠이 아니며 뇌 청소를 방해합니다. 대신 오늘 알려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사용하십시오. 깊은 잠이 자연스레 찾아오고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